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조명이 전멸하는 12월. 세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들뜬 흥분으로 가득 찹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이 축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침묵의 볼륨을 높이며 자신만의 주파수를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적 통찰과 깊은 인류애를 품은 MBTI 16가지 유형 중 가장 신비로운 INFJ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면을 가진 이들에게 연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유흥의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남들은 한 해가 갔다는 사실 자체에 건배를 들 때 INFJ는 그 시간의 틈새에 낀 흘러간 인연에 대한 회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직관적인 불안과 기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부유하는 도시인들의 묘한 외로움까지 온몸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에게 12월은 축제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을 복귀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거대한 성찰의 계절에 가깝습니다. 파티장 안에서 웃고 떠들면서도 문득 느껴지는 이질감, 그 군중 속의 고독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INFJ입니다. 남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이들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파를 빠져나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눈앞의 즐거움 대신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저울질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삶의 본질과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의 불빛보다는 촛불 하나에 흔들리는 일렁임 속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사람들. 타인의 환한 웃음 뒤에 숨겨진 옅은 그늘까지도 기꺼이 안아주려는 다정한 이타주의자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용광로를 품고 있는 이들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욱 깊은 내면의 동굴로 침잠합니다. 오늘 우리는 굳게 닫힌 방문 너머 가장 고요한 서재, 혹은 그들만의 사색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INFJ만의 깊고 그윽한 연말 풍경을 그려보려 합니다. 소음이 제거된 곳에서 비로소 선명해지는 그들의 목소리, 그 심연 깊은 곳에 숨겨진 겨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NFJ가 연말을 보내는 법.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우주를 켜다. INFJ에게 연말은 달력의 숫자가 12에서 1로 바뀌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12월의 마지막 밤은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를 풀고 흐트러진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는 엄숙한 정신적인 매듭을 짓는 의식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연봉 인상이나 승진 같은 한 해의 가시적인 성과를 소리 높여 자랑할 때 INFJ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내면 감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무심코 타인에게 건넨 말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도덕적 신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는 얼마나 좁혀졌는지를 뼈아플 정도로 치열하게 복기합니다. 그렇기에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겨울바람은 이들에게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나태해진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흐릿해진 초점을 맑게 깨우는 죽비와도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 그들의 내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두 자아가 충돌하며 격렬한 파열음을 냅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부조리를 구원하고 타인의 아픔을 기꺼이 안아주고 싶은 성인의 자아와 이제 제발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는 깊은 동굴로 숨어버리고 싶은 은둔자의 자아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1년 365일 만나는 모든 이들의 미세한 감정선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살아온 INFJ에게 연말은 이미 감정의 포화 상태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중얼거립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그냥 기가 너무 빨려. 이것은 혐오가 아닌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하려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외로운 고립처럼 보일지 몰라도 INFJ에게 이 시간은 타인과 나 사이에 무너진 경계선을 다시 세우고 오염된 감정을 씻어내는 절실한 감정의 디톡스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민한 사색가들은 관계가 주는 피로감과 본원적인 고독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찾아낼까요?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견딜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온기마저 잃고 싶지는 않은 그들. 침대 속 혹은
고요한 서재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INFJ만의 심도 깊은 연말 사용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 서재에서 마주하는 영혼의 독대 가면을 벗고 온전한 나로 돌아오는 의식. 연말이 되면 스마트폰 위로 쏟아지는 각종 송년회와 모임 초대장은 INFJ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기보다 해치워야 할 무거운 숙제처럼 다가옵니다. 타고난 공감 능력과 배려심으로 무장한 그들은 모임 장소에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경청자의 가면을 씁니다. 적재적소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영혼 없는 가십거리와 자기 자랑, 휘발되어 버릴 피상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술자리는 INFJ의 촉촉한 감성을 순식간에 바싹 마르게 합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술이 아니라 의미 없는 소음 속에 자신의 영혼이 소모되는 느낌입니다. 남들이 취기에 올라 2차, 3차를 외치며 밤을 붙잡을 때 INFJ는 먼저 들어가 볼게, 내일 일정이 있어서 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리를 뜹니다. 타인들은 이를 아쉬워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위한 도망이 아닙니다. 빨간 불이 들어온 방전된 내면의 배터리를 긴급하게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로 향하는 절박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축제는 현관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온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INFJ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철저한 로그아웃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알림을 끄고 팽팽하게 곤두서 있던 사회적 안테나를 접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성소를 정비하는 경건한 의식을 치릅니다. 이들에게 공간 큐레이팅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닌 심리적 안정감과 온기입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을 끄고 공간의 채도를 낮추는 은은한 엠버빛 스탠드나 캔들 워머를 켭니다. 공기 중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샌다로드나 편백나무 향의 인센스 스틱이 피어오르고 책상 위에는 사각거리는 필기감이 좋은 만년필과 두툼한 가죽 다이어리가 놓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짜 나와 마주합니다. 이제 준비된 무대 위에서 그들은 영혼의 양식을 섭취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기는 킬링타임용 코미디나 자극적인 액션 영화는 이들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대신 인간 심연의 어두운 밑바닥을 건드리는 심리학 서적,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찰하는 철학서 혹은 여운이 며칠씩 가슴을 맴도는 무거운 예술 영화가 선택받습니다. INFJ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너머의 행간과 작가의 고뇌를 읽어냅니다. 영화 속 인물이 뱉는 스쳐 지나가는 대사 한마디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투영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명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영혼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입니다. 고요한 새벽, 책장에 넘기는 소리만이 울리는 이 고독하고 진지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INFJ가 1년 동안 타인에게 맞추느라 억눌러왔던 자아를 해방시키고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어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가장 성스럽고 치유적인 부활의 과정입니다. 이 의미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산책 풍경 너머의 본질을 읽는 시간. 이불 밖은 위험해를 외칠 것 같은 INFJ를 기어코 차가운 거리로 이끄는 힘은 화려한 볼거리나 유행하는 핫플레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장소만이 품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와 그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소비와 향락이 줄을 이루는 명동이나 홍대의 인파 속에서 INFJ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에너지를 뺏기지만 텅 빈 겨울 바다의 수평선 앞이나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고궁의 돌담길 혹은 세월의 때가 묻은 오래된 골목길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생기를 되찾습니다. 이들의 외출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세상의 이면을 관조하고 사유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순례와 같습니다. INFJ를 코트 깃을 여미며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겨울밤이 뿜어내는 특유의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정서입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알싸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는 1년 동안 흐릿해진 그들의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주는 숫돌과 같습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풍기는 군고구마의 달콤한 냄새에서 단순히 식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련한 어린 시절의 향수와 그리움을 읽어내고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며 죽음과 부활,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대한 섭리를 묵상합니다. INFJ는 이 풍경들 속에 잠시 멈춰서서 소리 없이 세상과 대화합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인 듯한 이 역설적인 고독감을 즐기며, 그들은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에 대해 깊은 연민과 사랑을 동시에 느낍니다. 남들이 여기 봐 하며 인증샷을 남기기에 바쁜 그 순간, INFJ는 뷰파인더 너머가 아닌 그 장소와 사물에 깃든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저 멀리 켜진 아파트의 불빛 하나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따스한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슬픔을 견디고 어떤 기쁨을 나누며 하루를 마감했을까? 그들은 카메라 렌즈 대신 마음의 렌즈로 세상을 담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타인들의 표정, 흔들리는 그림자, 밤 공기의 온도까지. 돌아오는 길, 그들의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눈에 보이는 풍경 묘사가 아니라 그 풍경에서 건져 올린 영감의 파편들이 기록됩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오늘 참 춥다는 짧은 한마디일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삶의 비애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와 에세이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INFJ에게 연말의 거리는 걷는 것만으로도 철학적 사유가 피어나는 거대한 도서관이 됩니다. 3.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면을 벗고 만나는 곳. INFJ에게 약속 장소를 정하는 일은 단순히 어디서 볼까? 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만남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고막을 때리는 시끄러운 음악,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악을 써야 하는 클럽, 혹은 시장통 같은 헌팅 포차는 INFJ에게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그들은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고 시선은 허공을 맴돕니다. 이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도한 감각적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내면의 셔터를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인장의 뚜렷한 취향이 묻어나는 낡은 LP바, 구석진 자리가 있어 등 뒤가 안전한 조용한 이자카야, 혹은 서로의 미세한 숨소리와 표정,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룸에서 INFJ는 비로소 경계심을 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를 조율하는 제3의 동행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칵테일이나 비싼 안주가 아니라 그 공간에 흐르는 차분한 공기와 그 속에서 나누는 진심을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법은 수면 위를 찰랑거리는 서핑이 아니라 심해 잠수와 같습니다. 요즘 날씨 춥지? 드라마 뭐 봤어? 같은 스몰 토크는 어색함을 깨기 위한 5분의 준비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곧장 산소통을 메고 수심천의 아래의 심연으로 내려가 남들은 꺼내기 주저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넌 살면서 언제 가장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껴?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게 뭐야? 남들이 들으면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 라고 할 법한 이 무겁고 철학적인 주제들이야말로 INFJ가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화려한 스펙이나 성공담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진 상처, 결핍, 남들에게 말 못한 찌질함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때 전율에 가까운 유대감을 느낍니다. 서로의 가장 연약한 살결을 맞대는 듯한 그 순간, INFJ는 비로소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었구나라고 확신합니다. INFJ가 꿈꾸는 최고의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이입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는 나의 모순적인 내면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마음인지 알아라는 눈빛 하나로 내 마음의 해상도를 완벽하게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 INFJ는 벅찬 구원의 감정을 느낍니다. 대화가 끊겨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 깊은 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관계. 서로의 정신적 나체를 남김없이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영혼의 단짝과 함께하는 겨울밤. 이들에게 행복의 척도는 연락처에 저장된 인맥의 숫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았는가 하는 이해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완벽주의라는 갑옷을 벗고 나라는 우주를 긍정하기. 많은 이들에게
1월 1일은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한 욕망의 사다리 앞에 서는 날과 같습니다. 서점가는 어제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라, 독해져야 성공한다라고 외치는 자기계발서들로 도배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무한 경쟁의 트랙 위로 등을 떠밉니다. 성공과 성장이 유일한 미덕인 이 시대, 현재의 결핍은 미래의 영광을 위해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16가지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꿈을 꾸는 INFJ들은 본능적인 직관으로 느낍니다. 모두가 기어오르려는 저 사다리의 끝에 내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행복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깨달음을 말이죠. 그들은 맹목적인 속도전보다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타고난 철학자들입니다. 그렇기에 INFJ에게 새해는 눈에 보이는 스펙을 쌓는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어긋난 내면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정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세상과 타협하느라 잃어버린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고귀한 가치와 나의 실제 행동 사이에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무겁고도 근원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영혼의 나침반을 재조정하는 성찰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새해 다짐은 연봉 1억, 몸무게 OKG, 감량 같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더 다정한 사람이 되기, 진실하게 살기, 내면의 평화 찾기와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들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름답고 고결한 다짐들은 때때로 INFJ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설정해놓고 현실의 불완전한 나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채찍질하는 도덕적 완벽주의라는 감옥.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우주를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1. 자기 검열의 늪을 건너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용기. 나를 향한 가혹한 재판을 멈추는 법. 더 완벽해야 해. 더 사려 깊어야 해. 실수하면 끝장이야. 새해가 밝아오면 INFJ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법정이 세워지고, 그 단상에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내면의 재판관이 들어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타인의 실수에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며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변호사가 되어주지만,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은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유죄 판결을 내리는 냉혈한 검사가 됩니다. INFJ의 고통은 하늘에 닿아 있는 이상적인 자아상과 진흙탕을 뒹구는 현실의 자아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는 성인군자처럼 인내심이 깊고 티끌 하나 없는 도덕성을 갖추었으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가끔 짜증도 내고 이기적인 생각도 하며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 괴리감 속에서 INFJ는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몰아세우며 깊은 자괴감과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 지독한 완벽주의는 INFJ의 성장을 돕는 동력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고 마비시키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렇기에 2026년 새해 INFJ가 가슴 깊이 품어야 할 단 하나의 다짐은 성취나 발전이 아닌 자기자비입니다. 이것은 나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 또한 모순과 결핍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임을 겸허히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건네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이제는 거울 속의 나에게 건네야 할 때입니다. 좀 부족하면 어때,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 연습이야말로 INFJ에게 가장 시급한 구원입니다.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치열한 마음, 넘어지면서도 다시 선함을 지향하려는 그 눈물겨운 의지 자체가 이미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흠집까지도 껴안을 줄 아는 너러운 마음. 그것이 INFJ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내적 성장이자
새해 자신에게 선물해야 할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이 다이어리, 빡빡한 일정표가 아닌 영혼의 성장 일지, 나의 우주를 기록하는 자서전. INFJ에게 다이어리는 단순히 약속 시간을 적거나 업무 마감을 체크하는 효율성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가면을 벗고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는 비밀스러운 고해성사의 장이자 훗날 완성될 내 인생 자서전의 가장 내밀한 초안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연말에 다이어리를 고르는 과정부터 하나의 엄숙한 의식처럼 치릅니다. 서점 문구 코너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면 10중 8구 INFJ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펜촉이 닿았을 때의 사각거리는 종이의 질감,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 미세계 내지 나의 복잡한 마음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줄 간격과 여백의 미까지. 이 모든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기준을 통과한 단 한 권의 노트만이 그들의 일련을 담아낼 그릇으로 선택받습니다. INFJ의 다이어리 속 풍경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곳은 해야 할 일보다 되고 싶은 상태로 빼곡히 채워집니다. 영어 단어 50개 암기, 오후 2시. 미팅 같은 건조한 팩트보다는 그 이면에 흐르는 정서적인 목표들이 주를 이룹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우아함을 지키기.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가만히 응시하기.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작은 행복을 3가지 이상 발견하기. 이처럼 그들의 기록은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질서와 성장을 향해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텍스트로 정의할 수 없는 INFJ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어떤 페이지는 알 수 없는 도형과 화살표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마인드맵으로, 또 어떤 페이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낙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방대하고 비선형적인 그들의 직관을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머릿속을 부유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종이 위에 쏟아냄으로써 혼란을 잠재우는 그들만의 시각적 명상이자 해소의 의식인 셈입니다. 가끔 며칠 혹은 몇 주간 다이어리가 텅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강박적인 완벽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INFJ는 기록의 공백을 스스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단 한 줄을 쓰더라도 가식 없이 쓴 진실함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기록이 아닌 먼 훗날 내가 다시 펼쳐보았을 때, 이때의 나는 참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하며 성장했구나라며 과거의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타임캡슐. 그것이 바로 INFJ의 책상 위에 다이어리가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3. 숫자보다 밀도에 집중하는 영혼의 버킷리스트. 내 삶의 채도를 높이는 의식. 남들이 연봉 20% 인상, 체지방 15% 감량, 자격증 3개 취득과 같이 수치화된 가시적인 성과를 새해의 목표로 삼을 때 INFJ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사막에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내 마음의 밭을 얼마나 비옥하게 경작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이지만 INFJ에게 성공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버킷리스트는 남들에게 전시하기 위한 화려한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조한 일상에 시달려 바짝 말라버린 감성을 적시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희미해진 자아의 윤곽을 다시 선명하게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자 영혼의 레시피입니다. INFJ의 목표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리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색적이며 때로는 종교적인 수행처럼 경건함마저 느껴집니다. 일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없이 24시간 보내기.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정보와 도파민의 노예가 된 뇌를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불안할지 모르지만 그 불안이 가라앉은 자리에 비로소 나의 생각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 그 정막 속에서 나누는 나 자신과의 대화야말로 가장 럭셔리한 휴식입니다. 이나의 장례식 추도사 미리 써보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 앞에 서보는 일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인지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은 더욱 뜨겁고 소중해집니다. 죽음이라는 거울에 현재를 비추어 보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잡다한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한 먼지 같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철학적 해탈의 작업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낯선 동네 버스 종점까지 가보기. 분 단위로 쪼개진 효율성의 궤도에서 과감히 이탈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끄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우연히 주는 선물을 만끽합니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은 계획된 삶이 주는 답답함에 숨구멍을 틔워주고 그냥 존재해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선물합니다. 사감사 일기가 아닌 감정 해부 일기 쓰기. 단순히 감사합니다로 퉁치며 부정적인 감정을 덮어버리는 긍정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내 안의 질투, 찌질함, 분노, 불안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낱낱이 해부하여 기록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질투했을까? 를 파고들며 내면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포용할 때 INFJ는 비로소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효율과 생산성을 신봉하는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걸에서 남는 게 뭐야? 그게 돈이 돼, 밥이 돼? 하지만 INFJ에게 이 목록은 한가한 몽상이나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투박할지라도 알맹이가 꽉 찬 밀도 있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미친 듯한 속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나만의 중력을 지키며 단단하게 뿌리내리겠다는 가장 숭고하고 결연한 다짐입니다. INFJ를 위한 2026년 처방전 직관의 날개를 펴되 두 발은 대지에 딛기.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과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보는 해안. 타인의 아픔을 마치 내 살이 베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갖춘 타고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따뜻하고 깊은 통찰은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등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듯 당신 또한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당신은 빛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에 스스로 타버려 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부정적인 결론으로 치닫는 생각의 감옥. 그리고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라는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떠하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들입니다. INFJ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구원자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무너질 거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생각은 연민이 아니라 오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타인의 인생을 대신 짊어질 의무도 능력도 없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타인을 구원하려다 당신의 우주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희생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확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이상의 구름 위가 아닌 현실의 대지 위에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작업입니다. 직관의 날개를 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개로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두 발을 땅에 더 굳건히 디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예민한 기질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쓰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따뜻한 처방전을 제안합니다. 1. 생각의 엑셀을 밟았다면 감각의 브레이크를 거세요. 불안의 고리를 끊는 그라운딩의 기술. INFJ의 머릿속은 전원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풀가동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만 포착해도 그것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 우주의 끝까지 뻗어나가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재앙을 4K 화질로 시뮬레이션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생각이 아닙니다. 직관과 내향 사고가 부정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출구 없는 논리의 감옥이자 스스로를 갉아먹는 무한 루프입니다. 이때 많은 INFJ가 생각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이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코끼리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역효과만 낼 뿐입니다. 뇌가 과열되어 연기가 날 때 필요한 처방은 생각의 억압이 아니라 감각의 강제 소환입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머리 꼭대기로 쏠려 터질 것 같을 때 억지로 스위치를 내리려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신체 말단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추상적인 고민을 멈추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그래서 가장 물리적인 행위에 몰입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며 물의 뜨거운 온도와 거품의 미끌거리는 촉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심장이 터질 듯 뛸 때까지 전력 질주를 하여 폐에 차오르는 거친 숨소리를 듣거나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여 피부의 감각을 깨우세요. 방바닥의 먼지를 박박 닦아내거나 요리를 하며 도마 위에서 울리는 칼질의 리듬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열등 기능인 외향 감각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대기권 밖을 부유하는 붕 뜬 정신을 중력이 작용하는 현실의 땅으로 끄집어내리는 작업, 그라운딩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과 불안의 늪에서 당신을 즉각적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생각의 엑셀에서 발을 떼고 감각의 브레이크를 꽉 밟으세요. 그래야 당신은 비로소 안전하게 정차하여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건강한 까칠함을 장착하세요. 나를 지키는 심리적 방역. INFJ는 태생적으로 내가 좀 참고 말지라는 배려심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천사 같은 착한 사람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친절과 경청을 호의가 아닌 권리라고 착각하며 빨대를 꽂고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먹이로 삼아 끊임없이 감정 쓰레기를 투척하고 위로와 해결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당신의 힘듦에는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포식자들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단호한 경계선을 세우는 연습입니다. INFJ는 거절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인 나를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성벽을 쌓는 정당한 방어 행위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에는 누구나 흙발로 들어와 바닥을 어지럽히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무나 들어와서 휘젓고 다녀도 되는 공원 벤치가 아님을 명확히 선언하세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 부탁은 내가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마디를 뱉는 연습을 거울을 보고서라도 수없이 반복하세요. 구구절절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노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경계선을 그었을 때 당신을 떠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친절을 사랑한 것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얕고 기생적인 관계들은 과감히 가지치게 하세요. 무너져가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생긴 그 빈자리를 온전히 당신 자신의 휴식과 성장으로 채우세요. 그 건강한 까칠함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귀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자기 보존 전략입니다. INFJ의 심연을 어루만지는 선물 큐레이션. INFJ에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거나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당신이 나의 부재 중에도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시각화한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선물의 영수증에 찍힌 가격표의 0의 개수보다 그 선물을 고르기 위해 당신이 쏟았을 시간과 고민의 흔적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감동합니다. INFJ는 선물을 뜯는 순간 선물을 고르며 당신이 했을 생각의 경로를 역추적합니다. 이 색깔을 보고 내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지나가듯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보이지 않는 서사야말로 INFJ가 선물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반대로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매대에 쌓여있는 흔한 자기계발서나 SNS에서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골라온 요즘, 이템들은 INFJ에게 성의 없음 혹은 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읽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를 해치운 영수증처럼 느껴져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듭니다. 반면 비록 가격은 저렴하고 포장은 투박할지라도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선물, 나의 사소한 취향과 내밀한 가치관을 정확히 꿰뚫어 본 선물은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에 안착합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비싼 것이 아니라 나를 닮은 것 혹은 너와 나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용성보다는 그 물건이 품은 상징성을, 찰나의 화려함보다는 두고두고 곱씹을 수 있는 깊이를 사랑하는 그들. 까다롭지만 그만큼 한번 감동하면 평생 그 물건을 보물처럼 간직할 이 예민한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심장을 울리고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섬세한 선물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1. 활자 중독자를 위한 지적 허용의 충족 영혼을 살찌우는 텍스트와 도구. INFJ는 지독한 활자 중독자이자 텍스트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탐구자들입니다. 하지만 활자라고 다 같은 활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적 취향은 꽤나 까다롭고 고고합니다. 성공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라라고 훈계하는 서점, 매대 앞의 흔한 자기계발서는 INFJ의 영혼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사는 이유를 묻는 책들입니다. 그들에게 줄 책을 고를 때는 베스트셀러 코너가 아닌 인문철학식 코너나 헌책방의 구석진 서가를 뒤져야 합니다. 누런 종이 냄새가 나는 절판된 시집,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깊은 통찰을 담은 철학자의 에세이 혹은 인간 내면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소설 원서가 제격입니다. 이 작가의 문체가 너랑 닮았어라는 코멘트와 함께 건네는 책 한 권은 INFJ의 은밀한 지적 허영심을 가장 우아하게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고뇌와 영적으로 접속하는 기분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복잡한 내면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쓰는 도구를 선물하세요. INFJ에게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치유의 의식입니다. 볼펜똥이 나오는 저렴한 펜 대신 잉크의 농담이 시시각각 변하며 감정의 결을 표현해주는 만년필이나 딥펜, 펜촉이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질, 좋은 종이로 만든 고급 노트 저널은 그들의 기록 욕구를 자극하는 최고의 장난감입니다. 적막한 밤, 사각거리는 펜촉의 마찰음은 INFJ의 뇌파를 안정시키는 백색 소음이 되고 종이 위에 번지는 잉크는 그들의 불안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됩니다. 이 아날로그적인 도구들을 선물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고독한 사색의 시간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가장 세련된 표현입니다. 2. 나만의 동굴을 밝혀주는 빛과 향 공간의 온도를 바꾸는 마법, 무드 큐레이팅. 혼자만의 시간을 생명수처럼 여기는 INFJ에게 그들이 머무는 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무장해제된 채 쉴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자 지친 영혼을 누이는 나만의 동굴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간의 공기를 바꿔줄 아이템을 선물하는 것은 실패가 없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들에게 형광등의 적나라한 흰색 빛은 현실의 피로를 상기시키는 소음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밝은 조명이 아닌 공간의 채도와 온도를 완전히 바꿔주는 조명을 선물하세요.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을 방 안에 들이는 선셋 조명, 혹은 천장에 우주를 띄워 멍하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오로라, 무드 등 INFJ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일렁이는 빛의 파동을 바라보고 있으면 좁은 방은 순식간에 광활한 우주가 되고 INFJ는 그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실의 걱정을 잊고 안전하게 부유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시각만큼이나 예민한 것이 바로 후각입니다. INFJ에게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순식간에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주는 기억의 타임머신이자 진정제입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인공적인 향수나 달콤하기만 한 과일향은 피하세요. 그보다는
숲의 깊은 곳으로 데려가주는 자연의 향기가 제격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샌달우드 백단향, 비온 뒤 젖은 흙내음을 담은 패출리, 혹은 고요한 사찰을 연상케 하는 편백나무 향의 인센스가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인센스 스틱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공기 중에서 춤추듯 흩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이것은 INFJ에게 복잡하게 엉킨 머릿속 생각들을 함께 태워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일종의 정화의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선물한 빛과 향으로 채워진 공간에서 INFJ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가장 깊은 숨을 내쉴 것입니다. 그것은 물건을 선물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온한 공기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3. 소란한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시간의 티켓 속세로부터의 우아한 도피. INFJ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은 명품 가방이나 최신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소음과 의무로 가득 찬 번잡한 세상으로부터 잠시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이자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치이고 도시의 소음에 지쳐 너덜너덜해진 그들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공간을 선물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 티켓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출하는 구조 신호와도 같습니다. 단, 인파가 몰려줄을 서야 하는 핫플레이스나 억지 텐션을 강요하는 기빨리는 테마파크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시각적 자극이 아니라 내면을 고요히 응시할 수 있는 여백과 멈춤입니다. 일속세와 완벽한 로그아웃, 템플스테이 혹은 촌캉스, 빌딩숲 대신 나무숲으로 그들을 안내하세요. 산사의 처마 끝에서 울리는 풍경소리,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불멍의 시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도 불안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깊은 산속의 숙소. 예약 내역은 INFJ에게 구원과도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당신의 한마디입니다.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숨만 쉬다 와.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게으를 권리를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식의 완성입니다. 사명감을 채우는 사색적인 전시회 티켓. 사람이 붐비는 주말이 아닌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평일 오후에 한적한 미술관 티켓을 선물하세요. 화려하고 난해하기만 한 현대미술보다는 작가의 고뇌와 철학이 짙게 묻어나는 전시, 혹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고미술이나 사진전이 좋습니다. INFJ는 작품 앞에서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작가의 영혼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 교감이 주는 충만함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INFJ에게 선물을 건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이 아닌 타이밍과 눈빛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물의 활용점정은 바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손편지입니다. 생일 축하해라는 상투적인 문구가 아닌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를 적은 편지 한 통. INFJ는 선물을 받고 나서 물건은 서랍에 넣을지라도 당신의 편지는 보물 상자에 넣어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 읽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는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그 자체니까요.